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향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6월 27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는 박하윤이고요. 오늘 마이크론 영향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저점을 높여가면서 현재는 0.37% 278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31% 839선, 840선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들어와 주고 있는데 오늘의 상황은 어떤지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상황 어때요? 오늘 상황이요? 네. 오늘 상황은 조금은 혼란스럽긴 했지만 나름대로 잘 마무리가 된. 버티고 있다. 버티고 있다기보단 버티고 있죠. 버티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봤어요. 네. 아니 저도 사실 긍정적으로 본 게 네. 마이크론이 이렇게 한 8% 빠졌으면 많이 그렇죠. 빠질 법한데 삼전도 지금 강보합으로 좀 전환을 할랑말랑하고 있고 맞아요. 뭐 하이닉스도 조금 빠지긴 하지만 잘 버텨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저희 행간의 의미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오전에는 네. 저도 좀 긴장했어요. 선물이 네. 많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이 사실 어제 마이크론 실적 너무 좋을 거라고 실적은 좋았어요. 좋긴 전망치가 했지만 기대보다도 좋을 거다. 눈높이가 더 높아서 문제였지. 맞아, 실적은 맞아. 뭐 굉장히 좋았죠. 난 맞아요? 좋다고 얘기는 안 했어. 아이 좋다고 얘기하셨어요. 지켜보자 그랬지. 그랬어요? 제가 지켜보자 잘못 그랬지. 들었나? 실적은 좋은 거 맞아요, 근데. 실적 좋은 거 맞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엄청 잘 실적 나온 자체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좋았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쑥떡 넘버에는 못 미쳤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그 이제 위스퍼 넘버라고 해서 네. 그 이제 그냥 업계 사람들끼리 이 정도 나오지 않겠어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쑥덕쑥덕거린다 사람들끼리. 진짜. 그 영어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했는데 네. 이렇게 했더니 아침에 네. 쑥떡쑥떡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픽업했어. 쑥덕쑥덕거린다. 그렇게 하기로 이제 우리들끼리 은어를 만들었습니다. 아하. 네, 약속.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쑥덕쑥덕. 알겠습니다. 오늘은 쑥덕쑥덕. 근데 그 쑥떡쑥떡 넘버보다는 매출 기준으로 가이던스 매출이 쑥떡쑥떡 넘버 가이던스 나왔는데 그 매출이 쑥떡쑥떡한 넘버 기대치보다는 약 7% 부족했어요. 많이 주가가 부족했네. 정확히 7% 빠졌어요. 그러네. 쑥덕쑥덕. 알고 넘어지지 마시고요. 쑥덕쑥덕이 중요하네요.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상황 속에서 네. 지금 이게 사실 분석이 다른 거잖아요. 실적은 사실 잘 나왔는데 기대치를 넘질 못했다는 그 분석 때문에 그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쑥덕쑥덕하고 있나요? 반도체가 아직도 괜찮다. 마이크론에 대한 뭐. 우리 한국 애널리스트 얘기는요. 네. 걔네가 새로운 건 없었는데 걔네 주가 빠진 건 그런 거고 한국은 중립이거나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 평가가 그럼 오늘 이렇게 반영이 되는 그렇죠. 건가요? 오전에 처음에 약간 한 2, 3%까지 빠졌잖아요. 네, 그리고 한 제가 3% 우리도 넘게 말했으면 빠졌어요. 바로 또 오후에는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보기 좋게 올라가서 네. 올라간 건 아니지만 회복해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드라코님께서 마감 방송은 조용하겠네 하시는데 맞습니다. 명앵커가 자리를 비워서 좀 조용할 것 같고요. 어제 저희 아빠가 이 네. 방송을 보셨나 봐요. 와.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어. 어떤 말씀이요? 하하 재미는 없네. 진짜요? 네. 이러면 우리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또 재미로 또 가야겠네. 재미 끌어올릴 수 있나요? 못할 저도 것 약간 안 되거든요. 본부장님 혼자 가능하신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진짜요? 오늘 기대를 해보도록 혼자 하겠습니다. 성내시면은 다 들어줍니다. 저기 우리 1,300분, 3,100분 함께하고 계신데 3,100분. 너무 작네. 3,100분이 발작 버튼 눌러주실 거거든요.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장 코멘트 한마디씩 듣고 시작해볼까요? 어떤 거요? 코멘트. 코멘트. 네. 오늘 코멘트는 어쨌든 다르니까.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네. 네. 코멘트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본 게 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에서 변동성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선물이 1조 2천억 정도를 거의 그 정도까지 던졌는데 네. 지수가 사실 별로 안 빠지고 반도체도 원래 이 정도면 더 빠져야 되는데 좀 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또
이 반기말도 있고 하니까 좀 말을 아끼다가 마지막에 얘기하긴 했는데 결국엔 말아 올리는 흐름이었고 지금 선물도 결국엔 거의 한 8천억 정도 만회를 해버렸거든요. 근데 오늘 외국인이 4천억 샀는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어요. 외국인이. 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네. 선물도 이제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로 좀 터져나온 부분들이 해소가 됐으니까 그러면 물량도 좀 소화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선물의 총 누적량도 일부 회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1조 1000억 정도의 룸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게 빵 하고 치면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힘을 응축하고 있다는 거죠. 슈용하고 갈 수 있겠네요. 네, 물론 이게 반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좀 동력을 좀 만들었는데도 뭐 자동차나 기타 다른 쪽에 어쨌든 견조하게 버텨주면서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크게 안 빠졌다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인 현물이 계속 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주력 산업은 그렇게까지 큰 걱정이 아직은 없을 거다. 대신에 나머지 종목군들은 힘들죠. 나머지 종목군들. 그 나머지가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반도체, 뭐 이제 변압기, 자동차, 방산, 조선 요런 쪽이 강하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외국인 순매수 상위 산업들이에요. 네. 요것들 외에는 다 힘들 수 있어요. 대부분이. 아, 그러면 뭐 바이오, 2차 전지 그런 것들은 계속 안 좋을 수급발 것이다. 영향이 없는 인터넷 것들은 같은 네,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것들 아. 거기가 속가 손이 안 가는 거죠. 맞아. 저도 손이 안 가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안 가시겠죠. 알겠습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봐주셨고요.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끝이에요? 그 대장주가 잘했지. 대장주. 한국가는 좀 빠지긴 했는데 네. 좀 아쉽긴 하죠. 대장주면 삼전이에요, SK 하이닉스예요? 삼전 하이닉스 둘 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뿐만 아니고 현대차, 기아, 그죠. 자동차도 괜찮았잖아요. 현대차가 오늘 2.42%. 그러면 아마 조선주도 나쁘지 않았을걸요, 아마. 그런 것들.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조선주도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예, 무게가 있는 것들이 무게값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HD 잘 현대중공업 네. 2%대. 아주 특별한 뉴스들이 장중에 오늘은 노이즈는 없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안정적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오전만 잠깐 좀 쫄았다가 예. 5점만 줄었다. 근데 코스닥은 네. 계속 내리지 않나요? 또 있고. 근데 사실 수주가 어제 있고. 장만 보더라도 리비안도 올랐고 테슬라도 네. 엄청 강했는데 제가 이 약발을 좀 네. 못 받는 것 같다. 아침에 모닝 미팅 네. 아니지. 오프닝 벨 할 때 그 시간을 막 쪼개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우리 보노님이 얘기하셨고 따라가지 말라. 네. 제가 그걸 얘기해드린 것 중에서 폭스바겐이 조인트 벤처에서 리비안 한 거는요. 네. 단기적으로는 한국의 2차 전지 주식하고는 관련이 거의 없습니다. 왜요? 관련이 없어요. 그냥 리비안이 삼성 SDI의 고객 한 3개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요, 리비안이 잘 못 팔아서요. 오히려 SDI 실적에 1분기 악영향을 미쳤고요. 2분기도 또 그러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을 못 미치고요. 그다음에 리비안하고 폭스바겐이 조인한 거는 네. 리비안이 소프트웨어가 부족하거든요. 전기차도 소프트웨어도 가는데 네. 그게 폭스바겐 그걸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은 상대적으로 이 픽업 트럭이라든지 그 SUV가 좀 라인업에서 부족하다거나 약하대요. 그 리비안 거를 채용하고 이런 둘 간의 시너지를 위한 조인트 벤처를 한 것뿐이기 때문에 네. 시간도 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승용차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는 거기에 지금 나가는 거는 리비안 판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SDI한테는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적은 오히려 안 좋고 네. 그럼 SDI에 공급하는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주식들도 좀 설레발일 수도 있어요. 당장에. 근데 물론 장기적으로 보시면 뭐 한 6개월, 1년, 2년 뒤는 모르겠지만 단기는 그게 임팩트는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럼 앞으로도 미장에서 리비안 관련주 네. 그리고 테슬라 올라도 우리 장가는 중요한 건 2차 전지랑 상관없다. 리비안이 판매가 잘 돼서 네. 그렇게 되면 달라지죠. 리비안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가가 그 모양 그걸로 이제 나락으로 가다가 이거 조인트 벤치 때문에 걔네 주가가 올랐을 뿐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권종근님 그리고 장티비님 물방개님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3시 30분 장을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번호님은 깽깽깽 해주시는데요. 자,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0.30% 하락하면서 2783선, 코스닥은 0.41% 조금 더 하락폭을 키우면서 838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보노님께서 시간을 전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지수 부분에서는 좀 잘 말씀을 드렸고, 수급도 이제 뭐 동시효과랑 아직까지 큰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이 환율이 1,300원대 또 맞아. 중반까지 맞아요. 올라가는 척 하다가 1,390원대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율 같은 경우는 집중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죠. 왜? 엔달러가 160까지 돌파가 그러니까.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환율 조작국도 아니고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롭기 때문에 네. 사실 좀 강하게 개입을 하면 억지로라도 끌어내릴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달러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시선을 두긴 해야 되지만 저는 1,400원 이상을 명확하게 뚫는 것이 아니면 그냥 관심은 관심에서 끝내자. 근데 지금 사실 오늘은 1385원에서 마감했지만 네. 아침만 해도 1390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만약에 집 갔었죠. 그럼 거의 1,400원을 뚫는다고 사실 볼 수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이건 거의 다 왔는데. 그거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2,750선을 익절 라인 정했거든요.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럼 팔아야죠. 아.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지선과 저항이 나올 수 있는 그 중요한 가격대라는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되게 위축이 되는 가격을 돌파를 하거나 그 부분이 지지가 되거나 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뚫렸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항상 이 개입이 들어오는 구간이 1,400원대 들어가면 정부에서 멘트도 나오고 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정부가 그렇게 멘트도 쳐주고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뚫렸다라는 거는 그거는 정말 적극적인 개입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제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생각으로 오늘 선물 매도하고 환율 높아서 팔았으면은 오늘 결국에 올랐을 때는 나는 털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래가지고 물론 내일도 어떻게 될지 또 당연히 모르겠지만, 상황을 봐야 네. 되겠지만 왜냐면 본장에서 오늘 반도체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오늘부터 또 실업 신규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또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봐봐야 되겠지만 만약에라도 좀 말아 올려주기만 한다라고 해서 내일 뭐 한 0.1이라도 오르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나 물량 털렸구나.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고가권에서는 왜 그런 기준점을 잘 세우셔야 되냐면은 네. 변동성이 좀 위아래로 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 부여를 해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내가 홀드를 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냥 다 팔게 되게끔 될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상승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럼 여기 이제 내가 버티지 밑에서 올라온 것도 못 버티는데 내가 지금 산 거 잘 버틸 수 있을까요? 못 버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기준점을 잘 세워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과하게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신경은 써야 되지만 그게 내 의사결정에 지금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놓고 보는 게 지금 시장을 끌어가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단기 변수는 아까 네. 우리 몇 개는 얘기한 한일 재무장관이 그런 구두 개입도 할 수 있고 네. 각자가 심각하니까 일본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면 막을 수 있다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400이 벌써 갔을 수도 있는데 못 가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위기까지는 아니도 어떤 변곡점이 있는 게 이번 달 말 이번 주에 6월 30일 날 30일 날. 그 총선 있잖아요. 총선. 저기 대선 총선인가? 그 어디야 저기 프랑스. 프랑스. 선거가 있거든요. 아. 네, 일단은 극우파들이 뭐 재정 준칙을 지킨다 만다 말로 이렇게 좋게 얘기를 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프랑스만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 독일이라든지 다른 스위스 이런 여러 나라가 대부분 다 극우로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이탈리아 포함해서 그 EU에서 재정 준칙 안 지키면 페널티죠 이러면서 이게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갈 때까지 이게 잡음이 있을 수 있어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그런 거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개입도 그런 것 때문에 한번 튀어오를 때 그때 그 어떤 그 구두 개입을 하려고 아직 구두 개입을 아낄 수도 있거든요. 이 양자 간에 그런 것들이 팽팽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한두 주 정도 버텨봐야지 이게 1,400 가는지 안 가는지가 확인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그게 그냥 불안하면은 사실은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네.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 뭐 너무 너저분하게 이 종목 뭐 어떻게 해 그래서 막 들어가기에는 그런 리스크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삼성하이닉스하고 저기 누구야 그 현대차, 기아차나 이런 종목보다는 영향이 클 수 있잖아요. 단기적으로. 당연하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아, 프랑스 총선이 있을 때까지는 환율이 조금 주까지는 더 이런 계속 변동성을 악유가 볼 될 수 것 있다. 그러면은 전 이게 궁금한데 네. 이 달러 강세가 꺾일 수 있는 상황은 뭐가 있어요? 금리 금리 내리는 인하를 거 금리 그거 인하를 하나밖에 해야죠. 없어요?
그래서 7월 둘째 주에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이잖아요. 네.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은 6월 지표가 나오죠. 6월 CPI나. 그래서 보니까 진짜 9월달에 금리나 할 수 있네. 심정이 올라오면은 그때는 이제 달러도 조금 그럴 수도 있지. 거기까지는 한 2주 봐야 남았어요. 한다. 2주 남았어요. 2주 정도는 조금 버텨야 된다. 변동성을 네. 보일 수 있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수급도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이 한 5천억 원 코스피에서 사줬는데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더라고요. 네.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오늘 변압기가 불을 뿜었어요. 네. 요거까지 다 엮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일단은 뭐 수급은 동시효과 대비했을 때 외국인이 1,000억 정도 더 매수를 좀 해줬고요. 네. 근데 이제 장중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000억대 이상 사고 있었는데 하이닉스를 팔고 오히려 삼성전자로 조금 몰팅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3,900억 정도가 삼성전자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네. 오히려 이제 우리 지수단 에서의 뭔가 조금 더 이제 이슈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일 외국인 상위 쪽에 변압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는 이제 산업은 너무 좋은데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사실 정말 그렇게 해서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대장주인 HD, 현대 일렉트릭만 크게 조정이 나오지 않았지 나머지 종목군들은 고점에서 한 30% 정도씩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뭔가 그 의사결정을 하셨다면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산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앞으로도 계속 언급이 될 거다. 맞아요. 장기적으로 좋다.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를 걱정한 것 뿐이지 이게 산업적으로는 지금 터져나올 이슈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근데 내일은 조금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긴 해요. 이게 사실 뭐 수주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기대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대선 토론 쪽에서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또 변압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아예 영향이 없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겹치는 게 변압기, 네, 원전, 그렇죠. 요 정도예요? 네. 근데 원전은 넘버가 안 나오잖아요. 변압기는 넘버가 넘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차이가 있고, 또 우리나라 상위 외국인 산업군들 중에서 4등 정도가 변압기예요. 높아요. 오, 순위가 높아요. 높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의 연속성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여전히 볼 수 있는 룸은 있는데, 근데 저는 매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가 말 안 해도 눌림 나와서 10주선 그 조정 나서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했을 텐데 그 매매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 부분에서 했을 때 이게 위아래가 좀 심해요. 오늘은 올랐지만 또 저번에는 올랐다가 바로 그만큼 다음날 다 뱉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멘탈적으로 깨지면서 내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굉장히 넓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기관은 왜 판다고 하셨어요? 어떤 거요? 삼성전자? 기관. 네.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외국 그 수급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작년 11월부터 이제 올해 전거래까지 수급을 쫙 퍼뜨려 놓으면요, 외국인이 제일 많은 산업이 반도체거든요. 기관이 제일 많이 판 산업이 반도체? 반도체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일 많이 산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제일 많이 기관이 판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익 실현? 뭐 뭐라고 차익도 생각해야 있고 돼요? 차익도 네. 있고 이제 선물에서 이제 롱숏 같이 잡으니까 네. 뭐 그런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급은 외국인이 집중입니다. 기관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기관은 치워 놓으시고,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팔면 그게 영향은 주지만 어차피 변압기 계속 올라갈 때 기관이 맨날 팔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사주면 너무 고마운데 굳이 안 사줘도 외국인이 딱 이렇게 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산업군들은 그 부분에서 더 수급적인 연속성이 센 시장이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서 너무 의미 부여를 안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솔님께서 명행 어디감? 진짜 동묘 아저씨한테 맞았나요? 하는데 때리셨어요? 네, 때렸어요. 때렸어요? 말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민트한테 대신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요? 아유, 네, 저는 안 때려주나요? 때립니다. 아유, 사람 안 때립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진행이 재미없다고 하는데 제가 재미가 조금 안 돼가지고 네. 우리 동묘님께서 네.
재미를 좀 주시면 안 그 될까요? 홀로로로 한번 해주시면 돼요. 홀로를 아무데나 추임새를 좀 많이 해주시면. 한마디 때 네. 재밌는 건 아니고 새로운 단어들을 가르쳐 줄게요. 동묘 단어. 국어 시간인가요? 국어 시간. 국어 시간. 오늘 영어 안 씁니까? 영어 안 입에서 언어 시간이군요. 쑥덕쑥덕에 이어서 예, 두 번째 아마 아시는 분은 국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개인데 네. 다 아시는 분은 드물 것 같아요. 맞으면 어떡해요? 만약에 네 개를 다 아셔서 맞춘다? 다 맞췄어. 오세요. 제가 점심 사드릴게요. 아 진짜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항상 아무도 안 오시잖아요. 먹기 싫은가 봐. 진짜 그러니까 어떤가 한번 배워 그러는데 농담이고 제가 점심 시간이 한 달 전에 아니면은 예약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7월달 약속은 다 잡혀 있거든요. 벌써요? 그럼 연예인 아니에요 예, 이거? 한 달 벌써 다 잡혀 예, 있어요? 다 잡혀갖고 점심은 안 되고 저녁은 제가 몸이 약해서 집에 가서 자야 돼요. 그럼 언제 먹어? 아침에 먹어. 요거 끝나고 4시 45분부터 5시 반 사이 티타임은 돼요. 알겠습니다. 비싸게 구운 게 아니고 나이 들어보세요. 힘들어서 다 못해. 일단 티타임이 걸려있는 네, 티타임은 가능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여러분들 케이크 사드릴 수 있어요. 저희 한 4시 10분쯤 진행하니까요. 그때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러면 상승 섹터 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네, 뭐 상승 섹터 가장 처음으로 아무래도 또 오늘 모처럼 전력기기가 또 불을 뿜었기 때문에 불났어요. 네, 전력기기를 좀 넣었습니다. 근데 전력기기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이슈가 있어요. 해외 수출 부분, 그러니까 해외 관련된 부분, 특히나 미국 쪽이죠. 두 번째로는 국내 정책. 국내 정책. 국내 정책, 뭐 제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이라든지 아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특별법 한다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세 번째는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 기업들이 은근슬쩍 이게 신문에 쪼만하게 해가지고 막 수주했다, 뭐 했다, 요거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 가지 있는데 어쨌든 묵직한 거는 결국엔 해외 수주니까 네. 그 부분으로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비안이 좀 데이마켓에서 막 60% 70% 올랐잖아요. 그래서 본장에서 한 20% 빠져서 오늘 조금 굉장히 강하게 차익이 나올 거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테슬라가 가서 그런지 네. 뭐 그렇게까지 크게 뭐 빠지진 않고 뭐 올라가 이거 에코캡이 두 개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에코캡 좋아하시네. 에코캡을 네, 두 번이나 네 그래서 그러네. 그럼 뭐 그냥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TCT는 아주 관련되는 주식이긴 하지. 네, 뭐 상신 EDP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아무튼 에코캡이랑 뭐 TC 이런 애들 좀 올라갔다. 네. 화장품이 오늘 좀 급등락이 좀 있었던 것 있었죠. 같아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가 슝 하고 빠져. 다시 내려갔어요? 네, 빠졌어요. 네, 진짜요? 음전했고요. CNC 인터내셔널도 왕 하고 올라갔다가 슝 하고 빠졌다가 어이구. 다시 왕 하고 올라갔거든요. 이때예요. 홀룰룰루. 내려가는 거죠. 올라갔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네. 화장품. 좀 힘들어하는 거야. 화장품을 그렇죠. 사람들이. 일단 이게 수출 데이터가 잘 나오긴 했지만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힘들어하는 다음 거겠죠? 주에 이제 6월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올해- 이제 말일에 이제 또 그거 나오니까. 중요하니까. 네. 그럼 지금 이 일주일 다음 주 나올 때까지가 왔다 갔다 거리겠네요. 뭐 그럴 수는 있죠.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좀 클 거고, 근데 이제 뭐 전망이나 이런 흐름들이 지역도 계속 넓어지고 있어서 아마 넘버가 그렇게까지 막 확 박살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대신에 이제 바닥권에서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 1분기부터 계속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럼 이 정도에서 이제 조금 좀 팔까? 이런 심리는 세질 수 있죠. 왜냐면 올라갔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다시 다시 사는 팔고. 그런 이제 드라마 같은 또 매매가 잘 됐다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매번 그렇게는 안 되지만 네. 내가 막 너무 지금 텐션도 좋고 막 이러면 가끔씩 그렇게 정말 그림 같은 장면들이 될 맞아. 때가 있거든요. 맞아. 그런 느낌이 탁 왔다 싶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오늘 이 뉴스 있었는데 아마존이 K뷰티 해외 진출 돕는다. 네, 그거 네, 가지고 뉴스 오셨어요? 들고 왔어요. 네. 그래서 또 그 빨도 좀 받았다. 뭐 아마존이 또 이제 미국장에서 좋았으니까 뭐 그런 빨도 뭐 조금은 받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따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그다음에- 섹터도 볼까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 쪽에서 일부 움직였고 네. 보톡스 관련된 뭐 이건 개별적인 이슈가 있으니까 움직였고요. 그다음 조선방산.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장품도 그렇고 전력도 그렇고 조선방산, 특히나 화장품 빼더라도 조선방산 전력기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네. 작년 11월 우리 증시가 2280선부터 올라올 때부터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온 탑5 산업군 안에 들어가는 세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종목군들, 그리고 전력기기, 화장품, 조선주, 방산주 전부 다 수출
모멘텀도 있는 쪽이죠. 그러니까 개별주적인 이슈를 빼고는 묵직한 쪽에서는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일단 자기가 자동차나 이런 것도 안 넣기도 했지만 네. 자동차까지 들어가면은 반도체 빼고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국인 상위 종목.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주도주 안에서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려왔고 네. 그렇게 하신 분들은 좋죠. 근데 하지만 20% 하면은 하나 정도 빠지더라도 네. 흔들리지가 않아. 한쪽에 몰빵했는데 그게 주도 안 포함된 거야. 그쵸. 그러면은 너무 항상 많이 힘들죠. 낮췄지. 네. 근데 저는 오늘 이거 보고 약간 깨달음을 얻었어요. 와. 내수에서는 우리나라 네. 안에서는 잘 안 되는데 수출이 잘 되는 것들만 계속 잘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수에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게 뭐죠? 내수에서 안 되는 거? 근데 잘 되는 거? 라면도 잘 되고 화장품도 잘 되고. 뭐 화장품도 내수 그게 다 수출빨이잖아요. 아 수출이 더 중요하죠. 네, 수출이 더 중요한 그렇죠, 것 그렇죠. 같다. 수출이 그렇죠. 기본적으로 맞아. 수출이 네. 수출 맞아.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 혼자 너무 여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네.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럼 근데 저 중에서 네. 네.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연속성을 보일 것 같다. 저는 외국인 수급 상위 종목군들을 계속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감, 저는 풀리하고. 저는 제가 생각해 놓은 그 기준점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그 부분이 깨지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산업군에서만 매매하셔도 저는 충분히 시장 대비 아웃퍼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중요한 게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네네. 물론 수출 데이터로 확인이 간접적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개별 종목은 천차만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반도체 내수도 특히나 그렇고 2차 전지는 뭐 대체로 안 좋지만 그거 좀 확인하셔야 돼요. 사기 시즌에 조심하셔야 돼요. 스모트 같은 거는 커버가 안 되니까 실적이 서프라이즈 좋은 게 아니고 네거티브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쇼크 나오면은 대체가 없거든요. 실적 체크하시면. 실적도 체크를 해야 한다. 제가 수출 좋은 거 이제 알아챘다고 하니까 민트는 뇌가 투명하네. 보이시나요 뒤에?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하락 섹터도 보러 갈까요? 네. 하락은요. 네. 이게 게임주가 네. 게임즈가 또 하락했어요. 또 게임주가 좀 안 가더니 그래도 힘이 어제 없어. 그러니까 어제 응. 저는 쎄했어요. 얘기해 주셔야지. 저는 얘기했어요. 팔라고. 오프닝 진짜요? 오프닝 될 때부터 네, 저는 팟이라고 말씀드린 게 왜냐면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 게임주를 16년도부터 진짜 딥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게임주 진짜 특성이 몇 개 있어요. 네. 일매출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아니 그 순위가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1위로 올라왔는데 막 탁탁탁탁, 매출이 공개가 안 됐을 때는 이상한 거지. 박살나는 경우가 거의 9할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제가 웬만하면 파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눈치 잘 봐야 돼. 네, 그래서 근데 뭐 보유자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게임주는 어쨌든 신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이제 매출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터지면 모르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오히려 진짜 위아래로 굉장히 좀 폭풍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이 상승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절반 정도 팔자라고 네, 말씀을 네.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익을 좀 놓치게 됐을 수도 있지만 이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오늘처럼 만약에 이렇게 됐을 수도 있었다라는 맞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반이라도 챙겨놔야 뭔가 되거든요. 그래서 게임주는 이게 구조적으로 진짜 신작이 연쇄적으로 막 있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IP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이제 기대작으로 뭔가 움직임이 나오려고 할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좀 생각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하락 산업군들에서 뭐 물론 반도체나 뭐 이런 빠진 종목군들도 있는데 오늘 네. 뭐 테크인이나 테스나 이런 데 또 잘 갔어요. 그래서 굳이 넣지는 않았고요. 오늘 뭐 LG 그룹주들 굉장히 나빴고 그다음에 플랫폼이나 뭐 건설기계나 웹툰 같은 경우도 이제 네이버 웹툰이 21달러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결정은 났거든요. 근데도 떨어지네요. 세론으로 좀 작용이 세론 오. 뉴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나스닥 상장돼가지고 네. 웹툰이 막 올라가요. 그럼 네이버도 같이 따라가는 그런 흐름일까요? 아예 다르게 저는 갈까요? 관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아예 관계가 없을 것이다. 이미 뭐 상장될 때 반영이 다 된 거지 뭐. 본호님은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어... 네, 일단은 네. 진짜 오리지널로 웹툰 상장 이후에 뭔가 주목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은 움직임이 나타날 텐데 그거 좀 있어야겠죠? 왜냐면 상장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쿠팡처럼 만약에 빠지면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좀 같이 연관돼서 좀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 기본적으로 작년에 IPO 관련된 이벤트가 터지면서 네. 뭔가 이제 상장할 때 막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그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위험해요. 네,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좀
이제 그런 흐름이 지나갔으니까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는 맞아요. 것은 이러면 잘 지나가는 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잘 안 가는 확률이 더 높죠. 잘 안 갈 확률이 더 높다. 참고로 해보시면 좋고요. IPO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표. 근데 게임주 중에 그 시프트업 네. 하반기에 엄청난 7월 2일, 대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게임주가 잘 올라오다가 오늘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 보면서 네네. 아 이거는 아직 게임주는 살아날기에는 힘들다라고 하는데 또 하반기에 이런 게 있다고 하니까 좀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멘텀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프트업 있잖아요. 그러면 시프트업이 3조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미 비싸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현재 상태에선 비싸지만 이게 또 스텔라 블레이드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IP에 대한 확장들을 생각해 보면 또 좋을 수도 있다라고 회사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시장이 어떤 손을 올려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쪽이 좋게 올라가면은 콘솔 쪽과 연관되어 있는 종목은 좀 움직일 수 있죠. 콘솔은 그래요. 그러면 그쪽에서 단기적으로 플레이를 해봐야지라고 이제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건 짧게 해야 되는 거죠. 짧게. 그러니까 짧게. 이 이슈가 있을 때 상장 당일에 오전에 뭐 근데 이거 약간 이러면 단타 아무튼 뭐 매매 방식 중에 하나니까 네. 원래 모멘텀 매매는 네. 짧게 하는 게 맞아요. 뉴스에 팔고 그쵸. 뉴스가 만들어지는 이런 수급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당일에 보고 얘가 잘 가면 그거 따라서 이제 연관돼서 수급이 단기적으로 뿌려진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플레이를 짧게 하시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물줄기가 나올 때 배를 이렇게 옆에서 손으로 들고 있다가 물줄기가 슉 와요. 그럼 거기서 빨리 이렇게 나무 배를 슝 하고 내가 샹 올라타서 같이 타는 거죠. 슝 하고 시작해가지고 가다가 이제 좀 이 물줄기 약해지나면 빨리 집석에 나와야 되죠.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잘 되시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 완전 하루에 다 끝내야 되는 그렇지. 그런 하루까지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 오전에 무조건 끝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럼 게임주 전반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산업 자체가 올라오기에는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부 기업들이 실적발로 이렇게 잘 가고 있기는 한데 산업으로 본다면 아직은 좀 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까지 봤는데 요것도 연속성이 있을까요? 하락이요? 네. 어떤 거였지? 하락이 네. 오늘 뭐 있었죠? 크게 뭐 산업적으로는 산업적으로는 큰 뭐 그건 없어가지고. 본부장님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2차전지. 이차전지도 이제 뭐 엔캠이나 이런 것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좀 올랐지. 애매해가지고 제가 또 넣지는 않았습니다. 본부장님은 그러면은 네. 좀 하락이 계속해 7월 이제 고시이긴 하지만 네. 첫째 주까지는 좀 계속해.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아직 제가 뷰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00을 안착하는 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번에 그러면은 보는 얘기한 건 네.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2,700 이하로 갈 정도는 무슨 그런 추동은 또 반대에 그 정도의 이제 반대 작용을 할 만한 힘도 약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 정도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가볼까 말까 이런 식으로 한 2주 갈 것 같아요. 길게 보면은. 2,800을 트라이하는 거를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삼성전자가 쑥덕 넘버를 미티를 하면은 그러면 좀 일찍 갈 수도 있죠. 좋은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쑥덕쑥덕이 뭔지 잘 보십시오. 자, 저희 그러면 특징주도 바로 가볼까요? 네, 특징주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침에 뭐라고 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독일 백신 위탁 기업에 대한 인수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장중에 좀 급등락이 있었고요. 네. 일단 카카오페이가 적자가 장기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도 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주 얘기가 좀 기사로 많이 나오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자사주 매입이나 뭐 안정적인 실적.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건 아셔야 돼요. 그 본주랑 우선주의 차이에서 그 본주는 패시브 수급이 들어와요. 우선주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산업적으로 대세 흐름이 나타나면은 삼성전자랑 아마 삼성전자 우선주도 괴리가 많이 생길 거고 네. 물론 현대차 우선주는 워낙 배당을 많이 주니까 그렇지, 맞아요. 그건 좀 다른 계획이긴 한데 만약에 본주랑 우선주랑 배당금 괴리가 별로 없다라고 했을 때는 주가의 괴리는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같은 경우는 요 배당을 우선주가 많이 주니까 네. 거기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나머지 종목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완전 피해자예요. 왜요?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 우르를 샀거든요. 아, 이거 배당 때문에. 우울했구나. 근데 진짜 저 우울해요. 우울해요. 네. 이거 어떻게 제가 해요? 에너지 하차할 때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왜 이렇게 네, 이러냐라고 왜 이래요 얘기를 도대체? 네. 외국 투자자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삼성전자 우선주 살려면 저 딴 데 가서 해야지. 왜 삼성전자 가지고 우선주.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뭔가 이게 안정적일 것 같으니까. 반전적인 거래 안 되면 꽝이에요, 꽝. 본주를 삼성전자는 본주가 본주하는 게 더 나은 맞는 것 같아요. 네, 웬만하면 본주를 하시는 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볼까요? 네, 아바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호실적 전망 이제 전망 나오면서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현대바이오, 뷰노가 요즘에 뭐 JLK, 뭐 FDA 승인 받고 올라가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성장성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일부분 좀 좋았고요. 그다음 요건 말씀드렸고 뭐 감자 얘기가 요즘 시원찮게 막 나오니까 네. 감자는 진짜 악재 중에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뭔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안 좋은 기업들을 웬만하면 좀 안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저런 감자 결정 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아, 그거 알려주면 뭐 없어요. 다 도망가지. 없어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거의 네 아무튼 감자는 당하시면은 정말 피가 아픕니다. 그럼 급락 나오면 그냥 피가 나도 아파도 그냥 바로 잘라버리는 게 나아요? 그거는 뭐 그렇죠. 감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안 않다라는 좋으니까. 얘기고 나에게 어떠한 보상도 없이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만큼 이제 날아가는 거니까 뭐 당연히 주가는 그만큼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 해서 상당히 좀 힘들어지기 때문에 보통 감자가 나오는 기업들에서 이제 상장 폐지로 결국엔 넘어가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좀 논의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뭐 4년 연속 적자거나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애초에 2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적자 기업은 안 보셨으면 손안 좋겠어요. 되는 게 네, 손 안 되는 게 거기서 뭘 좋습니다. 먹으려고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네. 전 고구마가 좋더라고요. 다들 고구마 좋아하시는데 고구마가 더 달지 않나요? 고구마 훨씬 나죠. 그죠? 훨씬 근데 달지 않아요? 응. 고구마로 맛있는데 감자는 김치 같은 거 얹어 맛있잖아요. 저는 고구마도 김치 얹어 먹는데. 고구마도 김치 얹어 먹어요? 응. 그렇구나. 고구마? 난 그렇게 안 먹는데. 고구마에 김치 안 얹어 드세요? 군고구마? 군고구마. 군고구마 김치를 얻어 먹어요? 잘 모르겠는데. 안 얹어 먹으세요? 얹어 먹으신 분 있죠? 근데 고구마는 우유가 최고인 거. 아 우유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우유 너무 아니, 맛있어. 사이다 같이. 고구마 사이다. 라떼. 사이다. 알겠습니다. 저희 뉴스로 바로 가보도록 할까요? 네, 뉴스는 네.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해주신 아마존도 노리는 K뷰티라고 제가 이름을 했거든요. 네. 주목한에서 노린으로만 바꿨는데 이게 근데 미국에서 한국산 뷰티 제품에 대한 매출액이 직전 연도 대비 2배나 우와. 증가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렇게 뭔가 브리핑을 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잘 팔리네. 우리한테 와서 해요 이거 하고 싶었으면은 그러니까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단기간에 뭔가 데이터가 꺾이지는 그런 거는 쉽지 않겠다. 근데 제가 쇼츠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쇼츠. 근데 요즘 쇼츠에서 인기 있는 게 그 조금 흑인 예쁜 언니들이나 중동의 예쁜 언니들이 네. K 화장을 해요. 어허. 와하. 어떻게 변하나? 그 흑인 화장이 아니고 네. 중동 화장이 그렇죠. 아니라 되게 연하게 핑크핑크한 화장을 하는데 어떻게 변했어? 너무 예뻐요. 갑자기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근데 비포 그런 것, 애프터가 달라. 네. 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타면서 틱톡과 인스타, 유튜브 타면서 이런 SNS 거에 타고.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더 가겠네. 충분히.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맞아요? 카페 24가 가겠네요. 네. 카페 24까지. 앞에 24. 네. 아니, 오늘 좀 빠졌는데. 네. 그렇죠. 아무튼 이런 영향을 받아서 아마존도 좀 잘 팔리는 게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뭐 유튜브 쪽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저는 어쨌든 판매가 많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판매가 되려면은 제품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인디 브랜드들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잘 안 해요. 그럼 다 OEM, ODM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최종적인 수혜주는 결국엔 만드는 쪽, 만드는 쪽. 만드는 쪽이다. 우리 많이 실적도 얘기했던 나오고. 그 회사. 네, 덩치도 크고. 네, 그래서 그쪽으로 보시는 게 좀 저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주식은 계속 가고 있어. 어떤 거요? 코 이렇게 시작해. 코스메카? 아니, 오케이. 그렇죠. 그런 거. 그런 아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면은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그런 네.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도 있잖아요. 네. 어떤 게 더 중소는 좀 유망하다고 낫죠. 봐?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네. 아모레 한번 그렇죠.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저번에 한번 그 저기 많이 올랐어요. 그것도 그렇고 중국 쪽의 구조 조정이 한번 잘 안 되네. 기스 나는 소리를 해가지고 맞아요. 네. 약간 눌렸죠. 아 그럼 이제는 좀 중소형주가 그런 더- 기스 나는 게 나면 저는 팝니다. 아, 바로 그날 팔아요. 아 미래는 안 가지. 내가 얼마에 샀던 관계 없어요. 이유를 줄 때는 그냥 파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유 없이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빠지는 건 이유 없다. 없는 게 웃긴데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7% 빠졌네.
아, 5%? 많이 빠졌어요. LG 스프레이가? LG 그룹. 아까 LG 그룹이 다 빠졌다고 네, 하셨잖아요. LG도 빠지고. 근데 왜 빠졌나 보는데 네. 관계 없습니다. LG 스프레이 28세도 희망퇴직? 입사하자마자 나가. 네, 이미 쓰다 보고 아니 언제 입사했는데? 원래 35살부터 희망퇴직이었는데 웃을 네. 일이 아니죠. 28세로 희망퇴직 대상을 확대한다 하면서 기사가 올해 5천억 적자 전망, 인력 효율에 적극적. 지금 컨센서스는 한 4천 몇백억 적자인데요. 네. 뭐 적자는 2분기도 적자는 맞는데 야 28, 그럼 뭐죠 대체? 뭡니까? 28, 태어나서 처음 28살 이상. 1월 달에 그러니까 대학교 한 번에 입사를 들어가고. 해가지고. 군대 네. 들어갔다면 1년 군대 만에 갔다고 일 년 딱 만에 가면은 진짜 딱 2년 차 되면 바로. 아 혹시 죄송한 얘기인데 고졸의 생산직 아, 그러면 한 9년 10년 다닐 수도 있거든. 아 그렇죠. 네, 바로. 근데 28세에 만약에 희망 퇴직을 하면 좋은 점은 뭐예요? 그 회사에서 희망 어떻게 뭐 이거 한 뭘 더 줘요? 1년치고 2년치고 뭐 주겠죠 돈. 돈 모아서 주죠. 근데 젊으니까 딴 데 가서 일해라. 우리는 생산직이 예를 들어서 어딘지 모르지만 쉽지 않죠. 젊은 사람을 그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는 것이 LG 스프레이한테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일단 뭐 알긴 알았는데 뭐안 좋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뉴스는 화장품에 대한 뉴스였고요. 네. 다음 뉴스도 볼까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 박빙 승부가 분수령이다. 오. 요게 분명 전력에도 저는 뭐 만만치 않게 주겠죠.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오픈이 되니까 그래서 후보자들이 지지율이 크게 차지가 낮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누가 이길까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거에 오늘. 따라서 이제 산업이 좀 갈리는 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쪽이 이길지 트럼프 쪽이 이길지 거기에 따라서 뭐 관세는 요즘에 좀 같이 하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애초에 트럼프 쪽이 훨씬 더 세게 했었으니까 뭐 그런 쪽이고 뭐 재생에너지나 이런 쪽도 바이든 쪽이니까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서 27일 오후 9시, 오늘 밤 9시. 내일 내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이요. 현지 시간. 현지 시간이라서 네. 우리나라는 내일 오전에 네, 이제 오프닝 벨. 팝콘 준비하시고요. 네. 와. 그래서 내일 팝콘 진짜 사서 먹으면서 해야 되나 봐요. 우와. 네, 그래서 이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 두 분이 갈리는 게 에너지랑 어떤 거였죠? 그거죠 2차 신재생에너지. 네,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석유화학 전기차 싫어. 그런 거. 네. 네. 그게 바이든은 가장 전기차 좋아. 네네네. 저쪽은 싫어. 네. 트럼프가 되면은 감세하고 법인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만약에 되면은 와 주식이 불확실하겠지만 실제 되고 나서 감세하면은 주가는 전반적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금리나 하고 뭐 감세하고 재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네. 있는 있죠, 거잖아요. 당연히 있죠. 엄청 네, 있죠.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미국장에서의 이런 산업군들의 흐름이 바뀌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볼까요? 네, 다음은 이제 현대차 우선주 뭐 매력적이다 해서 뭐 삼성전자와 유사하다. 그래서 이제 배당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일부 네. 내용이 나왔는데 뭐 현대차는 다들 아시잖아요. 뭐 PR도 너무 싸고 뭐 인도 이슈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거 굉장히 얘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기사가 이걸로 나와가지고 이걸로 들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나 이런 얘기 계속 나오겠죠. 그다음에 결국에는 저는 자동차가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갔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수급의 집중도에 대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수급을 만들어낸 주체는 단연 밸류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배당 관련된 부분들, 정부의 이런 이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런 기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분명 영향을 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뉴스로 꼽긴 했었는데 장중 상한가 갔다가 좀 풀렸잖아요. 효성화학.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한 해석을 또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게 근데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효성 이게 지금 이제 막판 저울질이라고는 하는데 또 뭐 네. 회사채는 전부 다 뭐 이제 체결되지 않았고, 그다음 만약에 이걸 매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머지 부분이 적자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회사에서 이걸 띄고 나갔을 때 나머지 부분에서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다 해본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변동이 심했네요. 네, 주가 변동 엄청 심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다시 10,000원 이상 네. 투과내고 투과해내고. 그러면 그게 정해질 때까지 해석이 어떻게 딱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을 보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 부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땐 되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 네. 일단 매각
으로 일단 키워드가 생성이 되면 오늘 거래량이 터진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매각에 대한 이슈로 일단 들어왔다고 봐요. 효성 그룹주에 대한 지배 구조에 대한 얘기는 계속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는 그건 어차피 계속 있었던 내용이고 그냥 매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핵심인데 지금 약간 아리송송한 거죠. 그럼 이거 투가서 나가고 나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감을 갖고 있고요. 아마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는 안 가더라도 네. 다음번에 한번 급등은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매각 관련된 이거에서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다면 그게 안 나온다면 한동안은 또 이제 지지부진하면서 좀 길 거고 매각이 되면은 뭐 기존의 주주들에게는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 본부장님은 안 건드리기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 주식 자체를 갖고 건드리지 있으면 말아라. 어떻게 팔 것인가. 그쵸. 그거 나왔을 때 했을 때 혹시라도 올라가면 말씀대로 가볍게 빨리 나오시는 게 이 인더스트리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남는 것도 그렇고 네, 뭐 그렇죠. 목표 주가도 실제로 애널리스트 9만 원 이상 안 봐요. 갔으니 이게 그렇습니다. 괜히 노이즈가 많으니까 네. 그냥 멀리서 지켜보자. 뭐 지켜봐. 안 보는 게 낫지. 보지조차 말자. 볼 것도 많은데. 네. 맞아. 미 대선 죄송합니다. 토론도 있고 갖고 계신 볼 분한테. 것도 많은데. 제가 잘 몰라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게 변동성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현대차 얘기하실 때 밸류업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밸류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궁금합니다. 자사주 라고 매입하고 하시네요. 소각하고 계속 그거지. 네. 그 예상보다 더 올렸고. 네. 또 뚜렷한 게 뭐가 나올 게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자사주 매입하는 것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 스프레드 해가지고 뭐 이슈가 혹시라도 주가 빠지면은 안 빠지게끔 그때 맞춰서 아주 전술적으로 잘 하겠다 그런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네. 저기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그거 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다 나와 삼성증권 있다. 최근에 나온 리포트 이문영 씨가 쓴 건데 그분이 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영향이 있고 목표 주가 가장 40만 원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큰 이슈 없으면은 이거 목표 주가는 뭐 대충 비슷하게 가보려고 하지 않을까. 현대차는 특히나. 근데 사실 현대차는 지배구조 네. 이슈가 가장 모비스 나오는 거. 네, 크잖아요. 몰라요. 근데 그거까지는 그거는 그냥 몰라요. 배제시키면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뭐 진행이 될 거고 그다음에 글로비스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슈가 나오고 글로비스 급등이 나왔다가 그게 또 이제 아니다라고 그 소문이었다라고 해가지고 바로 빠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글로비스에 대한 본업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을 당연히 배제할 수 없고 만약에 그런 이슈가 생긴다면은 지배 구조 상에서 글로비스랑 뭐 모비스가 당연히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충분히 대응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 그걸 먼저 염두하고 진행을 했을 때는 좀 많은 기회 비용을 조금 놓칠 수가 있다. 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뉴스는 여기까지인가요? 네. 네. 아까 전에 LG 디스플레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마니어쭈님께서 디스플레이가 그나마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산업인데 그렇게 하죠. 그것도 줄이니까 많이 안 좋은 모양이다. 아니면은 로봇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두 라고 하시네요? 번째는 좋게 해석하는 건데 네. 그러면 천천히 일어났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였으면은 지금 사람이 이제 가동률이 안 좋으면서 아마 사람들을 줄이는 생산 쪽 아니겠느냐. 아니면 28살 자리가 어디 그쵸? 남자도 군대 갔다 오면 1년 차예요, 2년 차. 그래서 이상하죠. 그렇죠. 네. 로봇이 대체한 건 아닌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장 한마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요거 네. 요걸로 만들었는데 이거 한번 화면 보여주시면요. 소 가져왔어요? 아니요. 전 와, 일단 이분이 요건데 나오시네요. 요거는 이제 그림체가 좋잖아요. 근데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걸로 바꿨습니다. 짠. 왜 안 바뀌죠? 뭐? 난이도 높은 시선. 귀엽다. 그걸 했는데 바꿨다고? 어떤 느낌이냐면 네. 이 지수가 이 집이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여기 요 집이 지수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2,850, 뭐 2,900 네. 요런 쪽인데 얘가 올라가다가 지금 지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밖에 이제 요 해를 보면서 힘들다 하면서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잠깐. 근데 이걸로 올라가야 돼요. 그 어디 뭐 저기 지금 쉽지 않겠죠? 내려가는 것 같은데? 지금 느낌, 내려가시는 느낌, 것 같은데? 그런 집이- 느낌이. 그죠? 여기 이 위치가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더 틀어야 되는 것 같아. 그니까. 이게 근데 다 이게 돌리는 게 안 돼요. 아, 그래요? 그리고 머리에 똥이 있어. 또?
아 이거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입니다 이거. 아하. 눈도 네. 좋아. 네. 네. 지금 쉬고 있는 거구나. 그럼요. 네. 네, 좀 이게 힘드니까 오늘 날씨 좋다 이러면서 네. 산맥도 좀 보고 시원한 공기도 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로 가야 돼요. 왜? 집이 여기 있잖아요. 다른 데 집이 없어요. 여기로 가야 돼요. 어떻게 프롬프트를 줬어요? 앞으로 더 엄청 길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을 어느 나라, 나는 느낌이 나는 중국의 네네. 큰 성 같은 데 있잖아요. 네네네. 계단 올라갈 때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봤거든요. 저 어떻게 했냐면은 네. 좀 이렇게 귀여운 소 캐릭터가 네. 이제 높은 산을 그러니까 높은 지역에 있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계단도 많고 함정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 근데 주변은 좀 밝고 아. 뭐 산도 우거지고 좀 밝게 그리고 좀 귀엽게 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쓰셨네요. 길게 적었어요. 맞아. 그렇게 안 하면은 어. 요구하는 거 믿지 못하지. 그렇죠? 아. 잘하셨네. 그리고 저 아까 그 사람 나온 그림도 한 번 더 보여주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 발견했습니다. 뭘 보셨나요? 아. 헷갈리게 만드는 시장. 얼마나 헷갈렸으면. 헷갈리게 만드는 어휘에다가 밑에 씌워. 너무 헷갈렸다. 여기 넣어주세요 여기 이렇게. 아니 나는 해가 밑으로 깔렸다는 줄 알았어. 해가 깔려. 어둡잖아. 오. 왜냐면 그냥 이게 지금 우울하니까. 빨리 쓰니까 네. 일단 해서 요렇게 해야지라고 괜찮아요. 적어놓고 그림을 열심히 만드느라 바빠. 장이 좀 어둡다 그 얘기예요. 네. 해가 밑으로 깔렸다. 어떻게 그렇다. 생각해서 해가 깔렸다. 오늘의 한마디로 이렇게 시장을 표현을 해주셨고요. 해가 깔린 시장이었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네네.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웃기지 못하는 그걸 이거 해주신다고 웃기지 하면서 오늘 또 본부장님과 이거 티타임을 할 수 있는 네 분을 뽑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한마디 볼까요? 이렇게 안 뜰수록 오케이. 점점 더 그래요? 고조되고 기대가 있어요. 나쁜데? 기대가. 소나기밥, 자그럽다, 발삿, 손삿, 걸터듣다. 걸터듭다. 좀 어렵다. 와닿아요? 막 자꾸 그러지 말고. 소나기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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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기밥 들어본 거 있죠? 들어봤는데 정확히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맞으세요. 나머지는 거의 다 모르실 것 같아. 자그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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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터덥다? 근데 진짜 모르겠다. 네. 다들 이게 하나도 지금 모르겠다 하시네요. 지금 장하고도 연결시켜 봤어요. 네. 한번 많이 들어봅시다. 이 주가가 왜 위에 가서 아까 화장품도 그렇고 뭐 보노 우리 그 변압기도 그렇고 네. 저항을 받잖아요. 엔비디아도 저항을 받고. 네. 근데 왜 그런가 보면은 밸류에이션은 단기에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 단기에 가파르게 올라가서. 그래서 그거를 소나기밤에 비유했어요. 소나기밤은 어떤 거냐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이 먹는 거. 그 소나기밤. 소나기처럼. 소나기처럼 막 이렇게 짧고 굵게 내리는 짧고 거. 굵게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체할 수 있어요. 소나기밥을 자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은 단기에 올라간 주식들은 소나기밥 먹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 않나 네. 라고 하고요. 노이즈가 많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얼마나 노이즈 많아요. 파운드리 뭐 맞아요. 어쩌고저쩌고 루머가 그렇고. 너무 많아요. 하여튼 노이즈가 많아요. 짜증나 죽겠어. 언제 HBM3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위스퍼 넘버 얼마냐 물어보는데 제가 들은 위스퍼 또 쑥닥쑥닥 넘버. 쑥닥쑥닥 구조 넘버. 이상. 구조. 그냥 쓰세요. 구조 이상인데 네. 다 노이즈 피곤하거든요. 네. 그 신경을 거슬려. 여러분 그 칠판에서 옛날에 칠판 있잖아요. 옛날 칠판. 칠판에 칠판. 이렇게 하다가 분필. 잘못하면 찌 금속 긁는 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자그러운 소리예요. 너무 거스르는, 싫은 소리. 지금 노이즈가 사람의 신경을 거슬리고 있어. 그거 없었으면 좋겠어. 네. 그러니까 급하게 먹어서 올라가고 저항도 받고 노이즈도 많아서 자그럽다. 신경을 거스리니까 소리가 많이 들리고 네. 짜증 나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우리 이 주식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지금 일주일 사이에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못 찾은 곳이 있는가 싶어서 하나하나 지금 찾고 있어요. 여러분의 발삿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티타임 포기하겠대요. 발가락에 네. 여기 발가락 보여줄 수 없으니까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여기 살이잖아요. 그걸 발삿이라 그래요. 오. 네. 손삿은 지금 손가락과 손가락과 손가락 손가락 사이에 있는 삿. 여러분 삿삿이 뒤진다는 말 알아요? 알죠.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삿, 손삿 우리가 안 보던까지 이유가 뭔가 무슨 내가 뭐 놓친 게 뭔가 네. 다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근본적으로 지금 바뀐 건 없어요. 어. 그렇죠? 근데 더 찾아볼 거예요.
내가 놓친 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거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걸터듣다는 거는 그걸 다 찾아낸다, 뒤진다 그런 뜻이 걸터듣다예요. 오. 마구마구 더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아, 마구마구 더듬다. 걸터듣다. 잘 모르겠는데 여기 더듬고 더듬다. 여기 더듬고 뭐 문제가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이상한 야리꾸리한 미소를 자꾸. 이상한 거 아니야? 왜 그래? 아. 원인을 찾기 위해서 어두운 것을 잘 안 보여도 아니 저 다 지금 찾아내요. 국어사전 보고 그냥 이렇게 설명 드린 겁니다. 예, 근데 결론은 뭐냐면 꼭 네. 집어서 그 단어만 이렇게 되게 야식꾸리한 얼굴에 표정으로. 야식구리야. 야식구리 따라 안 해? 당연하죠. 오, 야식꾸리. 야식꾸리. 나이가 어리시니 아니시군요. 아이 나이 많습니다. 결론하면 뭐냐면 급하게 먹었어요. 급하게 올라왔으니까 네. 조종이나 아니면 저항이 있는 거고요. 잡음이 계속 나왔고 신경 거슬리게 하는데 그건 너무 많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래도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 샅샅이 잘 더듬어서 찾아보시면 손밭, 발밭 그렇죠. 이렇게 다 샅샅이 좀 찾아보자. 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다 포기하시고 어허. 별로 티타임 하고 싶지 않다. 아, 그래? 웃음. 나한테 별로 하고 싶지 않아. 농담입니다. 예. 단어 하나 알면 좋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의 분위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장의 분위기를 네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인사이트도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은 마이크론 다 얘기했으니까 아까 됐고 마이크론 아까 애널리스트 얘기한 그거는 마이크론에 새로운 게 없었다. 새로운 게 없었다. 실적이 약간의 숙닥수닥만보다 낮아서 그만 빠졌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HBM이 원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얘네들도 새로운 게 없어. 한 달 전에 얘기한 거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좋아요. 누구한테? 하이닉스한테 좋고 삼성한테 나쁘지 않아요. 아직 경쟁자가 뭐 그렇게 뭐 새롭게 오는 거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주 큰 저는 그래서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네. 많이 빠지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아쉽게도 한미 반도체는 네. 여기 기대가 있었으면은 조금 어저께 많이 올랐으니까 그 되돌림 불가피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끝인가요? 뭐 또 있을까요? 그럼 이거 해드릴까요? 네. 하나 더. 예. 이거 봅시다. 우리 민트유는 못 봤으니까 오전에 네. 반복할게요. 이거 읽어보세요. 반복입니다. 네. 지금 안 사면 후회. 오, 뭔데요? 삼성전자? 똑같은 증권에서 한 겁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유지하면서 지금 안 사면 후회한다. 피스퍼 넘버는 아니네. 네. 영업이익이 8.25조 원까지 나왔네요. 그 추세 약간 높은 거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하이닉스. 이게 하이닉스는 목표 주가 29만 원 상향 조정. 이 제목이 뭐예요? 지금 팔면 후회. 네. 오. 어느 거 사고 싶으세요? 안 사면 후회 이 단어가 더 끌리지 않나요? 둘 다 사야죠. 네. 안 둘다 사면 사라? 후회하고 지금 팔면 후회하니까 둘 다 사야죠. 오. 지금 팔면 갖고 있는 사람한테 팔지 말라는 얘기인데 새로운 사람한테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어쨌든 하이닉스는. 예, 말장난이 같은데 네. 잘 썼어요. 명확해가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는데 뭐 어때? 뭐 욕한 것도 아니고 지금 안 사면 후회할 걸 이렇게 쓰면 조롱하니까 안 되는 거지만 잘 썼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익에 대한 추정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3분기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 2분기도 안 나왔지만 3분기 가격 예측을 14% 15% 상승한다 예측했는데 어저께 매일경제에서 네. 삼성전자가 3분기 가격을 15% 이상 올린다는 단독 보도를 냈거든요. 그게 파지티브한 거예요. 만약에 오늘 마이크론이 그렇게 안 빠졌으면은 사실은 삼성 하이닉스가 한 3% 올랐을 수도 있어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로. 그런데 이 한국투자증권은 그걸 반영을 미리 했네요.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의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높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건 12조가 넘어요. 오. 예측이. 12조가. 딴 데는 보통 10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한국투자를 믿어볼까 싶어서 네. 딱 봤는데 이게 좀 제가 신경이 쓰여요. 이게 애널리스트 제가 욕하는 거 아니고요. 네. 물어보고 싶은데 24년, 25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26년까지 예측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어떻게 되죠?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44조, 올해? 66.8조, 64.6조. 변화가 크게 없죠. 네.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하이닉스 25.3조, 40.2조, 28.7조. 왜 이렇게 변화가 커요? 여기 확 떨어져요. 29%. 네. 그렇죠. 이게 삼성전자도 가장 이익의 변동성이 큰 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변함없거든요. 네. 물론 거기는 비메모리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다른 게 있지만은 그게 뭐 왕창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이닉스가 우자지간에 좌우지간에
내년까지 좋다가 내후년에 확 내려갈 정도로 네. 반도체 업황이 나빠지거나 아니 뭐가 있다고 가정해서 이걸 했다고 하면은 삼성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라고 의심이 되거든요. 네. 근데 리포트에는 26년도 수치에 대한 가정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 걱정되는 거는 이게 사이클 산업의 변화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 내년까지는 좋은데 내후년은 조심하라. 이런 뜻인지. 저기 지금 말씀하셨어요. 삼전의 HBM 공급 폭탄으로 하이닉스 영업이익률 40% 아주 좋은 떨어진다는 생각이에요. 거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너무나 타당해요. 저도 그 생각했거든요. 만약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게 안 빠지는 것이 얘네는 HBM의 마켓시어가 지금 30% 삼성이 하이닉스가 60%인데 거꾸로 나가자 합시다. 삼성이 60% 가고 하이닉스가 60% 30% 떨어져. 네.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이닉스는 어떤 일을 할까요? 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 하이닉스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거예요? 마켓시어 뺏겼는데 뭐 어떻게 해? 첫 번째. 첫 번째. 네. HBM 아닌 쪽으로 더 돌려야 되잖아요. HBM 아닌 쪽. 일반 D램이나 낸드 쪽으로 생산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오버서플라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 오버서플라이라는 HBM 말고 다른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임팩트는 또 다시 돌아오죠. 이게 피드가 루프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 애널리스트가 가정을 안 해주는데 하이닉스의 25년과 26년도 투자 숫자는 예상을 했어요. 25년 다음에 20년 이렇게 떨어지는데 30% 떨어지는데 네. 투자를 25년 대비 26년에 어떻게 할까요? 투자는? 투자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마켓시어 내가 투명해가지고 마켓시어 뺏기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켓 1등하는 마켓시어 뺏겼어. 네. 그리고 내가 할 데 없어갖고 마진도 줄어들어. 근데 투자를 전년보다 늘려요, 줄여요? 늘려요, 줄여요? 우선 그러면 줄이죠. 돈이 줄어드는데 들어온 돈이 없어지는데 뻔히 보이는데 투자를 늘릴 수가 없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이분 애널리스트는 이때 투자 금액이 9조인가 됐고 이때가 16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예측을 하지 않은 거예요. 예측을 대충 했거나 아니면 하다 보니 바빠가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따로 놀았거나 라고 타당한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앞에 그 올해 2, 4분기 실적, 3, 4분기 가이던스는 다 좋았는데 네. 갑자기 뒤에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까리까리해서 그냥 2분기 실적하고 3분기는 잘 했네 그것까지입니다. 조심하시라는 얘기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30만 원 안착하려면은 현대차처럼 누군가 40만 원 목표 주가를 불러야 돼요. 완전 높게. 40만 원 목표를 부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년 숫자를 정확히 아직은 얘기하기 어렵거나 네. 이게 너무 올렸는데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내려갈 것 같아. 이러면은 40만 원 목표 주가 못 부를 거고 40만 원 목표 주가 못 부르면은 현대차처럼 편안하게 30만 원, 32만 원까지 간다는 거는 조금 얘기하기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더 오른 주식에 삼성전자가 낮다라고 사람들이 글로 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익이 내려가더라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아닌 것도 있으니까 네, 네. 그렇죠. 그런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 예측을 그렇게 한번 해석해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거슬리게 있으면은 이게 혹시나 자그럽다 그랬으면은 잊어버리십시오. 자그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괜찮았죠? 괜찮았습니다. 예. 네, 괜찮았습니다. 100억 라이언 하트님께서 아까 당첨됐다고 티타임 해도 되냐고 네, 오세요. 하시는데 네. 괜찮나요? 4시 40분. 몇 시쯤? 4시 40분 끝나요. 여기 4시 40분 끝나고 오시면은 45분. 현피 뜨는 거 아니죠? 저희는 30분이 끝나는데 45분이면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해야 되니까. 이동하는 시간 화장실도 가야 되니까. 네. 여기서 4시 약속 잡고 45분. 오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여기 바로 옆에서 40분 네. 오시면 45분 화장실 앞에서 만나는 걸로. 네, 그럼 저희는 진짜 오세요.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필요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아니 콸콸콸 하기 전에 6,400분밖에 함께 안 하고 계시는데 명행코의 팬이 1000명이나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너무 심하다. 마음이 아프지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콸콸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보여주세요. 종목은 유니드입니다. 평단은 105,000원이고요. 탄소 포집 및 저장과 관련하여서 탄산칼륨 및 가성칼륨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1분기 실적도 좋아진 상황이고 회사 전망도 좋게 보는 리포트도 최근 지속적으로 나와서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교환사채 발행 때문인지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는데요. 2분기 실적도 좋을
예정이라고 해서 하반기까지 가지고 갈 마음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주가가 더욱 빠지나 싶어서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이 종목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 보여주시면요. 매출은 진짜 잘 나오는데 다음 장입니다. 영업이익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아주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여주시면 아까 리포트들이 되게 좋은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4월부터 보면 실적 개선은 계속된다. 24년 섹터 내 몇 안 되는 유망주이다. 그리고 벌써 끝내긴 일은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4월, 6월까지도 계속해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6월 리포트를 한번 눌러봤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안정적인 실적, 그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CCS 개화에 따른 수혜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이익 체력이 증가하고 수요 또한 성장이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리레이팅 할 수 있겠다 하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13만 5천 원까지. 그리고 다른 증권사 역시 다음 장 보여주시면은 글로벌 가성 칼륨 시장의 강자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 쏟아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환사채 발행 이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렇죠. 6월 21일 154억 원 다음 장인데요. 요거는 사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몰라서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다른 뉴스는 없나 하고 찾아봤더니 지금 중동의 모래바람에 떠는 석유화학주 지금 사야 되나 하는 이런 뉴스까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잘 올라와 주던 차트가 이렇게 무너지고 저 아래 보라색 120일 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바카스 결론은 You need, no need 라고 한번 이름을 적어 봤는데 어때요? 본부장님? 잘 주셨어요. No need 필요 없다. No need 맞아요? 네, no need. 뭐죠? No need. 맞아요. No 맞아요. need. 저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건드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네. 예. 근데 그냥 뭐랄까 이 회사 자체는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지금 이 주식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인기 no 투표인데, need. 그쵸? 네.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여쭤볼까요, 우리 본호님? 좀 그런 좋았다라고 좋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일단은 선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환사채 공시를 보니까 신규 투자 자금으로 기타 자금으로 넣어놨네요. 보통 이거 실질적으로 좀 강하게 할 때는 원래 그 이제 시설 자금으로 보통 받는데 왜 기타로 했는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네네. 어쨌든 네, 그 금액에서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을 이제 나눠서. 24년, 25년, 26년으로 나눠서 해요. 네. 그리고 첫 해에 이제 운영비가 일단 거의 절반 정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이거는 뭐 시설 투자를 하긴 하지만 운영 자금이 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뭐 완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최근 자사주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뭐 크게 이거 교환사채 발행하기 위해서 처분하는 거니까 이제 같이 공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오고 추세 타고 가다가 좀 깨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120선까지 테스트를 한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미 한 20선까지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온 시점이기는 한데 저는 만약에 지금 마이너스 퍼센테이지가 별로 안 되잖아요. 네. 오히려. 꼭 이 기업만을 보실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주도주 안에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좀 외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거는 개별적인 부분이 좋은 거지 산업의 흐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연속성이 깨졌을 때는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관심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저는 그냥 주도주 쪽으로 좀 옮겨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역시 no need. 필요하지 않다. 그죠? 그 네. 장기적으로 이 회사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관심이 어느 특정 기간에 확 했다가 확 빠지고 그다음에 한참 동안 안 보고 이런 패턴이 과거부터 보여왔어요. 아까 말한 교환사채에 대한 불분명한 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근데 리포트가 최근에 좋게 나온 거 보면은 실적에 대한 건 단기적으로 좋거든요. 네. 당연히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그 전고점이나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까지 갈지는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뷰티 컨테스트 안에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비중이 문제인데 비중이 좀 많으면은 좀 덜으시고
아까 물론 다른 쪽에 여유를 가지면 이걸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텐데 네. 비중이 너무 많다면은 혹시라도 조금 소외가 많이 될 가능성을 대비하시지 못하니까 그 비중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콸콸콸 유니드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대선 토론 있잖아요. 대선 토론, 네. 그 잘 보고 와서 또 저희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 머니 채널에 오셔서 콸콸콸 사연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내일까지 저희 셋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